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함이니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지금 당선된 분은 앞으로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반드시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당선인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또 당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 눈에서는 눈물이 말랐나 봅니다. 보복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 상황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민족, 양보와 관용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나라 같습니다. 당선인께서는 다시 한번 세계가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동방예의지국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성경 말씀과 똑같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올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장환은 누구인가? 김장환의 현재 직함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 겸 극동방송 이사장입니다. 그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 극동방송 CEO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1973년, 그때는 김장환 나이 40살. 올해 40살인 연예인을 보니까 정유미, 이한희, 오종혁, 박혜진 씨인데요. 그 나이에 방송사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런 김장환의 저력의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전쟁 당시 미군 부대에서 하우스보이를 하던 김장환은 미국 군인의 주선으로 태평양을 건너가 유학하고 결혼하고 목사가 돼서 돌아왔는데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김장환을 처음에는 미국의 스파이로 보기도 했습니다. 김장환은 자기를 의심하는 박정희에게 잘 보이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인 선교사 조지 오글은 유신 체제를 비판하다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추방당합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에게 전 세계적으로 비난이 쏟아졌는데요. 김장환은 이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박정희가 종교 탄압을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특유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더해 유창한 영어로 박정희를 대변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김장환에게 박정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지요. 이 와중에 김장환 인생에 대박이 터집니다. 조지아 주 지사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카터 씨가 1977년 미국의 39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입니다. 당시 코리아 게이트 등으로 미국과 사이가 안 좋던 박정희 정부로서는 미국 새 정부와의 네트워크가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환의 역할이 중요했고 김장환의 몸값은 치솟습니다. 그 뒤로 김장환은 한국과 미국 보수 정치권을 잇는 징검다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도 역할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 트럼프 캠프에 있었거든요. 김장환 목사 교회의 교인인 김진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장의 요청으로 트럼프 쪽과 선을 이어준 것입니다. 김장환은 어떤 계기로 미국 보수 정치권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을까? 그가 극보수 신학교를 나왔거든요. 밥 존스 신학교라고. 그 학교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2000년에 서로 다른 인종 간의 데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학교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가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인간을 인종별로 나누어서 창조했다고 가르친다 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장환은 보수 정당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통합니다. 기독교 대통령.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대통령 하면 김장환 목사님이십니다. 김장환은 그래서 기독교 대통령답게 코로나 방역 조치 따위는 종교의 자유 발 아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힘집에서 행정명령이 우위냐 그리고 헌법이 우위냐 내가 살고 있는 시장님한테 여쭤봤어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지금 남발하고 있는 행정명령보다 우위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또 그렇게 믿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기본소득 또는 보편적 복지 등은 깡그리 부정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이 주장을 펴는 것인데요.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혹시 부자, 재벌, 특권층, 자산가도 포함됩니까, 목사님? 없는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A당의 얘기예요. 만약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내면은 사회가 어떻게 몰아갈 것을 뻔하게 알지요.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오늘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한다 그랬죠. 있는 사람 것을 뺏는다기는 뭐래지만은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때 좋은 생각 같으나 이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공짜라는 건 없어요. 그저께 내가 이발하는데 면도사가 돈 얼마 받았어? 그러니까 20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 몇 번 찍었어? 2번 찍었다 그러더라고. 돌아가는 생각을 해봤을 때에 정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가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고 그 평준에서 내 삶이 이어가야지 공짜라는 건 없어요. 냉전적 사고는 또 어떻습니까?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니까 우리도 휴전선을 넘어가 전투기로 때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도발을 하면은 우리 국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이 바로 저쪽에 어떠한 어려움을 가해줄 수 있나. 이스라엘은요, 한번 뭐 폭탄이 떨어지면 비행기가 그냥 그대로 때리는데 뭐 하루도 안 기다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많죠? 그러면 뭐 우리 비행기가 그냥 가다가 명령이 안 떨어지니까 못 간다. 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군대가 아니 대장을 하셨는데 응진을 해가지고 사표 쓰라고 그러면 써야지. 남자 목사는 가능하지만 여자 목사는 안 된다. 이 주장도 완고합니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극동방송에서 여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물론 한 명은 예외였습니다. 워낙 극동방송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서였을까요? 김양재 목사라고. 극동방송이 여성 목회자는 설교가 한 명도 안 나가잖아요. 아니 누구죠? 저 김양재 목사님 설교 나가잖아요. 큐티. 아니 설교나 그거나 마찬가지죠. 네,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보통 극동방송이 여성들 설교나 이런 걸 절대 안 받아준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로 나가잖아요. 큐티로. 김장환 목사님이 크게 이제 저기 마음을 좀 이제 비우셨죠. 네. 이제 내가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저기를 해야 되겠죠. 목사님 그러면 혹시 극동방송에서 좀 설교 같은 거 이렇게 내실 생각은 타진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김장환은 이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혼한 극동방송 직원은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런 김장환은 이혼 정도가 아니라 중혼까지 한 전재용의 만남을 축복했습니다. 어차피 두 사람을 엮어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렇게까지 오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기서 도망갈 필요가 없지. 무서워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가 걱정하지 말고. 조용기 아들이 이혼하고 새장가 갈 때 김장환이 주례를 맡기도 했지요. 이혼은 안 된다. 이건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스페셜한 아버지의 아들은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자, 전재용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전두환 아닙니까? 12.12 군사 쿠데타 40년 되던 날 김장환은 전두환과 마주 앉아서 샥스핀 오찬을 즐겼습니다. 영부인께서 말씀을 쭉 하시면 가깝게서 김자가 뭐하러 내가 얘기했지. 아니 왜? 맞는 말은 맞는 말씀인데. 이걸 보고 평화나무가 그냥 넘어갈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광주까지 가서 광주의 목사님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기독교 단체가 지난 12월 12일 전두환과 함께 서울에서 오찬을 가진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을 규탄했습니다. 광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등은 오늘 광주 극동방송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장환 이사장이 지난 12일 전두환 등 군사반란 주역들과 호화로운 식사를 했다며 김 이사장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잡플래닛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아십니까? 거기 나온 극동방송 전현직 직원들의 회사 평가를 보시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사주, 하나님보다 사주를 믿는 회사, 갑작스런 지방 발령으로 가족과 생이별, 북한을 상대로 방송 선교하다가 북한이 돼버린 회사. 네, 김장환 목사가 5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극동방송의 단면입니다. 김장환이 왕이 돼버린 회사에서 어떤 눈치 없는 직원이 휴가비를 다 못 받았다고 노동청에 고발한 모양입니다. 결국 극동방송은 다 토해낼 수밖에 없었고요. 김장환 목사가 열폭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급한 휴가비는 2달이나 3달 뒤에 방송사에다가 헌금으로 도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김장환의 회사는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만약 다시 헌금을 하더라도 2, 3개월 지난 다음에 해야지 직금 3일날 받았다가 7일날, 8일날 다시 되돌려줬다고 하다면은 이거는 노동청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밖에 안 된다. 받은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다. 그냥 내버려 두고 이번에 상여금 나가는 것은 없던 거로 해라. 다른 것이라도 이거를 반가이를 해야 되겠다. 다시 회수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에 발표한 방송사 재산 상황을 보면 극동방송의 지출을 뺀 당기 순이익은 361억 5,400만 원. 아마도 이게 직원들에게 줄 돈 안 주고 모은 돈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장환에게 대선 앞두고 김건희가, 경기도지사 선거 앞두고 강용석이 찾아가 안수 기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는 헌법 20조를 쌈 싸먹는 목사. 그의 나이 올해 89입니다. 이 땅에서 오래도 영화를 누린 김장환 목사. 천국에서도 그러할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평안함의 권지영 기자인데요. 평안함의 권지영 기자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저걸 잘 살아. 그래야 천당 간다. 잘 살아. 그래야 천당 간다. 요새 못해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시간도 없죠. 뭘 하려 치면 일만 버리고 맛도 없죠. 자, 그럴 때일수록 더 잘 먹어야죠. 그냥 한 팩 뜯어서 프라이팬에 7분만 볶아보세요. 이 짧은 시간에 양념이 제대로 된 정석 돼지불백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매콤한 고추장 돼지불고기랑 단짠단짠한 간장 돼지불고기 뭘 더 좋아하세요? 국내산 폐와 양파를 사용해서 정성껏 숙성시킨 양념육을 혼밥으로, 술안주로, 그리고 밥 반찬으로 넉넉하게 드셔보세요. 빠르죠? 간편하죠? 맛은 놓칠 수 없으니까. 킥킷 제주 안동 고추장 돼지불고기, 간장 돼지불고기,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두 가지 맛 할인가에 절찬 판매 중.